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이런저런 악재들이 좀 많이 있죠. 최근에 또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노조는 또 모빌리티 매각을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고, 구글과 카카오 인앱 결제 갈등이 있고, 임직원은 그러나 자사주를 강력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대세 하락장이 마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마감이 되는 분위기고, 어제도 다우가 0.1% 정도 내렸고 나스닥은 0.1% 올랐죠.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기 어렵죠. 가장 근본이 되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잡히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나왔죠. 1분기, 2분기 미국 GDP 역성장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1%이 정도로 지금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주가는 괜찮은 분위기죠. 크게 한번 올랐다가 또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게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가 크게 하락을 많이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 관세 인하 이 부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 실행을 하게 되면 활용점정을 딱 찍으면서 물가 부분이 좀 많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가 확실히 잡겠다. 경기 침체되든 말든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야.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물가가 제대로 안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런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 심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고가 많이 넘쳐나고 있죠. 소비자들이 금리 올라가니까 이자율 많이 나오고 물가 올라가니까 몇 개 사면 이제 쓸 돈이 없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재 고래들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이런 이 세력들이 원자재를 계속 내놓고 있죠. 이거 뭐 빨리 파는 게 임자다. 계속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FED의 운신의 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짜로 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러면 금리를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죠. 예전 같았으면 뭐 지금도 그렇게 견제하고 있지만 0.5% 올릴까 아니면 0.7 올릴까 0.75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마도 하면은 0.5% 정도 인상. 근데 너무나 금리 물가는 계속 내려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금리를 0.25만 올려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증시는 다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지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말 오랫동안 이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아주 깊게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저런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 주식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짓누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하락이 정말로 크게 일어났죠. 정말 크게 하락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 얘는 전형적인 성장주죠. 전형적인 성장주인데 지금 P별이 2.7에 PR이 13까지 12.9까지 내려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추정 PR이 17.26%, 약간 이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성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작년 PR이 12.9니까 이건 뭐 제조업 수준이죠. 제조업.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17.26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이죠. 그리고 재고가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서 원자재가 이런 부분에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재고가 많이 남아서 아주 이거 어떻게 하지 처치곤란 이런 기업이 아니죠. 얘는 플랫폼 기업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뭐 PL이나 PBR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온 그런 분위기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2019년도 대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크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오고 있죠. 자, 당기 순이익도 올해 예상치가 1조 9천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크게 일어났고 지금 뭐 세무조사를 한 해 만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악재 투성이죠. 모빌리티 매각 이런 부분이 있고 인해 결제 갈등이 있고 뭐 세무조사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쌍바닥 잡고 좀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이런 이 구글과의 갈등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기관이 매수 좀 들어오다가 어제는 많이 팔았죠. 30만 주 정도, 32만 주 정도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뭐 4만 7천 주 들었죠. 지금 요런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상승, 하락, 이 하락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좀 하락이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전체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계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기업이다. 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카카오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카카오는 또 국민앱이죠. 국민앱.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단단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아주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세무조사 들어오네 어쩌네 이런 각종 악재가 다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수용을 해라 했는데 카카오가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게임에만 적용을 했었죠. 구글이. 근데 이제 모든 앱에 진행할 거다라고 한번 공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는 이 아웃링크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이다 보니까 구글이 자기들의 이 인앱 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수용해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지금 이 스탠스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이게 갑이죠. 구글이 뭐 완전히 갑입니다. 플랫폼이 뭐 휴대폰에 구글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은 애플로 진행되겠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 결제 방식으로 진행해라.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내라는 거죠. 이런 카카오도 내라. 게임만 낼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자기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삭제 조치하겠다.
구글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을이죠. 을. 구글이 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퇴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방통위에서 이렇게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죠. 이거 해결이 될 겁니다. 구글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면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 구글이나 애플의 이런 횡포, 얘들은 워낙에 갑이기 때문에 얘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좀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구글이 더 갑입니다. 더 갑. 우리 정책이다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 성장성 자체가 어떻게 훼손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카카오가 아웃링크 포기 안 했다, 결정될 거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이 부분은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자, 힘으로 제압하려는 구글이고 방통위 이 구글을 제재를 과연 할까라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 노조가 11일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자, 이런 지금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MBK 파트너스에 매각키로 했다. 그래서 2대 주주로 남겠다라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설에 대해서 노조 측 입장 표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57.5%를 보유한 1대 주주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넘기고 MBK 파트너스에 넘기고 2대 주주로 남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맞느냐? 계속 노조하겠다. 이런 이 소식이죠. 자, 이런 부분이 또 준비가 또 되어 있죠. 좀 악재죠. 이렇게 저렇게 좀 이슈가 많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티를 주력 서비스로 삼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래서 최근 투자 유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8조 5천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네이버 지금 네이버 임원들은 자사주를 계속 팔고 있죠. 불안개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그리고 팔아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그룹의 임원들은 매수 경쟁을 하고 있죠. 단기 실적은 좀 흐릴 수 있겠지만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업을 또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임원이 또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좋은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거시적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얘는 이제 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구글 얘들의 주가와 유사하게 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고 우려 이런 부분도 없는 이런 또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매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급락이 일어났죠. 자, 이 정도 급락이 일어나면 이제 지금부터 이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갈 만하죠. 지금 주가가 계속 그런데 왜 안 오른데? 사라고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사고 내려가면서 사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 좀 하다 보면은 이 바닥 좀 잡고 나면 다시 이제 대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이 성장성을 본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